이란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90%가 끊깁니다. 기름값 리터당 2,000원 시대 이미 시작됐어요. 기름값이 오르면 택시비 오르죠. 배달비 오르죠. 공장 돌리는 비용 오르니까 라면값도 오릅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내일 출근길 주유소 가격표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중동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왜 여러분 장바구니까지 바꾸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란이랑 미국이 전쟁 중이라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동 전쟁? 먼 나라 얘기지. 나랑은 상관없지. 아닙니다. 이 전쟁이 여러분 지갑하고 직접 연결돼 있어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 중동에서 원유를 실은 배들이 바깥바다로 나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바닷길이에요. 전 세계 바다로 실려나가는 원유의 20%에서 30%가 이 길 하나를 통과합니다.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이에요. 그런데 이 해협, 제일 좁은 곳의 폭이 39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이 좁은 바닷길 하나에 전 세계 원유 수송이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 얘기를 해야 해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3.8%를 해외에서 사옵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 거의 전부를 밖에서 사오는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원유 수입의 70.7%가 중동산이에요. 가장 많이 사오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전체의 32.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중동에서 오는 원유의 9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들어와요. 정리하면 우리가 쓰는 기름의 거의 대부분이 이 좁은 바닷길 하나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건의 대부분이 이 길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길이 지금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회도로요? 있긴 한데 돌아가려면 시간도 돈도 몇 배로 듭니다.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해협이 막히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여러분 지갑에서 벌어지는 일들. 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한테 뭔 일이 생기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기름값입니다. 지금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34원이에요. 주유소 마진까지 포함하면 이미 2,000원을 넘기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내부에서는 이 전쟁이 길어지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최대 18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유소에서 보는 가격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면 택시비가 오릅니다. 배달비가 오릅니다. 공장 돌리는 비용이 오르니까 과자값, 라면값도 오릅니다. 라면 한 봉지가 왜 올라요? 밀가루를 수입하는데 배 태우는 기름값이 올랐고요. 공장 돌리는 전기요금도 올랐고요. 편의점까지 실어 나르는 트럭 기름값도 올랐으니까요. 하나가 오르면 줄줄이 오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식품 원재료의 절반을 해외에서 수입해요. 수입 의존도가 50%입니다. 기름값에 환율까지 동시에 오르니까 이중으로 맞는 거예요. 실제로 수입 물가는 벌써 5개월 연속 오르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소비자한테 물었더니 물가가 오르는 이유로 석유류를 꼽은 사람이 전년 대비 52.7%포인트나 급증했어요. 다들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출퇴근에 차를 쓰시는 분들 왕복 40km, 한 달 20일 출근한다고 치면 월 800km를 달리는 거예요. 연비 리터당 10km 잡으면 한 달에 80리터를 넣습니다. 리터당 200원만 올라도 한 달에 16,000원이 그냥 더 나가요. 1년이면 거의 20만 원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름값만 올라서 매달 치킨 한 마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같이 오르면서 미국 5박 여행 기준으로 작년보다 약 13만 원을 더 써야 합니다. 여행 안 가면 된다고요? 여행은 선택이지만 기름 넣고 밥 먹는 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안 쓸 수가 없는 돈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뭘 하고 있냐? 유류세 인하폭을 7%에서 15%로 확대했습니다. 리터당 65원을 깎아 주겠다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름값이 수백 원씩 오르는 판에 65원 깎아주는 건 불난집에 물컵 하나 끼얹는 거랑 비슷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기름값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기름값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이 전쟁이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부터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1,501원을 찍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에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뭐냐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같은 월급을 받아도 해외에서 사오는 물건은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밀가루, 고기, 기름, 전부 수입하는 나라에서 환율이 오르면 생활비가 직접 뛰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미 눈치를 채고 있어요. 전쟁이 터진 뒤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1조 8천억 원어치 팔고 나갔습니다. 외국 돈이 빠져나가면 환율은 더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는 또 뜁니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51.6%입니다. 아? 절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부 빚만 따로 뗀 숫자예요. 빙산의 일각인 거죠. 정부 빚에다 가계빚, 기업빚까지 다 합치면 총 6,500조 원입니다. GDP 대비 248%. 쉽게 말해서 나라가 1년 동안 번 돈의 2.5배를 빚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97년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외환보유고가 39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금고가 텅 빈 거죠. 지금은 4,276억 달러입니다. 약 110배예요. 기업 부채 비율도 589%에서 122%로 확 줄었고요. 그러면 안심해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비율을 하나 드릴게요. 1997년에는 금고가 텅 비어서 쓰러졌어요.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금고에 돈은 있는데 금고 밖에서 물가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쓰러지진 않아요. 근데 살림이 점점 팍팍해지는 거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매달 오르는 상황. 이런 걸 조용한 구매력 하락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이미 작년보다 2% 올랐고 국민 절반 이상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느끼고 있어요. IMF처럼 한 방에 쓰러지는 위기는 아니지만 모르는 사이에 지갑이 얇아지는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 안심할 소식부터 드릴게요. 한국은 비상용으로 쌓아둔 기름이 약 1억 5,700만 배럴 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208일 1분이에요. 거의 7개월치를 쌓아둔 거죠. 이게 세계 6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막혀도 당장 내일 기름이 뚝 끊기는 건 아닙니다. 숨 좀 돌릴 시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한국 경제 체력 자체도 봐야 됩니다. 무역 흑자가 지금 13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상수지 전망도 1,037억 달러 흑자예요. 쉽게 말하면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1997년처럼 금고가 텅 빈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요, 나라가 안 무너진다고 해서 내 지갑까지 안전한 건 아니에요. 물가는 이미 오르고 있고 환율도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환율 방어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산의 일부를 달러 기반으로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 500 ETF 같은 거 소액이라도 담아두는 거예요. 거참한 투자가 아니라 월 몇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달러 자산은 반대로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원화만 들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둘째, 생활비 방어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15%까지 늘렸어요. 리터당 65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유 할인 앱이랑 카드 할인까지 겹치면 한 달 주유비에서 꽤 절약이 됩니다. 작아 보여도 매달 쌓이면 큰 차이예요. 비울 줄 알면서 우산 안 챙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이 딱 우산 챙길 때입니다. 한국 경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확실히 벌어집니다. 정리하면요,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고 그 바닷길 하나에 우리 원유 90%가 걸려 있습니다. 기름값 오르면 택시비, 배달비, 장바구니까지 전부 오르고요. 환율도 1,500원을 넘기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죠. 근데 IMF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석유 비축도 208일분이나 있어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요즘 가장 체감하는 물가 상승 알려주세요.